내가 아까 들었다가 바로 내려놨나요?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지금 들어가는 게 몇 강이죠? 13강. 7번 시작. 제목. Auditory localization. 아니, localization. 원래 우리 locate라는 말 쓰잖아요. localization 자체가 위치 찾기. 따라서 청각으로 위치 찾기는 works like. 자, 뭐처럼 작동한다. Barn owls라는 게 지금 나오는 외양간 올빼미라고 해서 사진 찾아보면 되게 얼굴이 하트 모양으로 생긴 귀여운 올빼미 있어요. 눈알 땡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심심해서. 저는 한번 찾아봤는데 어찌됐건 얘가 하는 거랑 사실 똑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인간이 청각에 의해서 위치 찾는 거는 결국에 외양간 올빼미를 한번 예를 들어서 관찰해 봤는데 얘네들이 양쪽 귀를 이용한 청각으로 어떤 물체가 어디쯤에 있구나 라고 찾아내는 것의 원리랑 똑같다라는 내용이고, 이런 말이 어려울까봐 제가 중간중간 한글을 참 잘 써놨어요. 보셨나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리 한번 보시면요. 한글 한번 볼게요. 외양간 올빼미, 청각을 통해서 위치 파악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 9번에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디에 7번에 1번 방식이 나왔고요. 8번에 2번 방식이 나왔고요. 결국에 그 1번과 2번의 그 미세한 차이를 됐어? 뇌에서 잘 컨비네이션 해서 인지해서 쟤는 얼만큼 우측에 떨어져 있어. 아니야, 쟤는 얼만큼 왼쪽에 있어. 라는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주는 차이점을 뇌가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밑에 보면 외양간 올빼미의 청지각하는 능력은 결국 인간의 청지각하는 능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항상 뭐예요? 청각이 할 수 있는 걸 먼저 내용 정리할게. 귀가 할 수 있는 거, 귀가 청각이잖아. 귀라는 수용기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쯤 오른쪽에 떨어져 있다라는 인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수용만 하는 거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수용기관일 뿐이라. 다만 청각을 통해 수용한 정보를 이해돼? 오른쪽 100m쯤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뇌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나 작동 방식이 좀 나왔습니다. 갑니다. 시작. 학교에서 이거 수업 나왔나요? 네. 해석 잘 할 수 있죠? 해봐. 시작. 이렇게 하면 진도 못 나간다. 빨리 도와줘. 시작. 소리에 기원을 찾는 것은 어디에서 이 소리가 나지? 찾는 것은 바로 뭐다. 시작. 청각, 인지. 청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에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천을 안다라는 건 어디쯤 있을까? 거리 이런 걸 측정해야지. 적군이와도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 넘어갑니다. 2번 시작. In addition. 어디에서 시작? 애들 관이랑 호환이 나눠줬니? 네. 자, 고마워. 청각에서 단어 왜요? 뭐는 시작. 수용 기관들은 뭐 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났는지 호도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저 쉽게 썼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할 뿐이에요. 감각을 수용만 한다고 됐니? 여기서 말하는 수용 기관은 귀예요. 3번 들어갑니다. instead. 뭐 하는 거 대신에? 뭐 하는 거 대신에? 그 대신에? 뭐 하는 거 대신에? 시작. 걔네들은 뭐를 신호화하지 못한다. 즉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대신에 두뇌가 이해한다.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 이렇게 잤습니다. 브레인이 인터그레이트 통합하는 거야. 뭐를 시작? 왼쪽 귀, 오른쪽 귀 각각 들리는 차이를 통합해서. 이해됐나요? 그 말이야. 그래서 different라는 말을 썼어요. 귀는 두 개니까. 그럼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합니다. 커밍 앞에 끊고 어디로부터 오는 시작? 두 개의 각각 귀로부터 오는 정보의 차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른쪽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해서 색연필도 봐서 열심히 외우시고요. 귀는 감각만 인지하는데 두뇌는 사실 양쪽 귀에서 따로따로 인지된 정보를 인터그레이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른쪽 100m 지점이 있군 하고 이해됐나요? 네. 넘어갑니다. 4번 시작. 뭐는 many of 안 돼. much of. 이유는요. understanding 꾸미는 거라 이해 쓸 수 없는 거죠. s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연구자들의 이해는 뭐에 대한 auditory localization 청각 위치 찾기 됐어요? 귀로 위치를 찾는 것에 대한 이해는 청각으로 위치를 찾는다는 건 특히 뭐 할 때 시각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때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갔다던가 이해돼? 눈이 잘 안 보이는 시력이 약한 동물이라던가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걸 보고 왜 눈으로 찾지? 아니 그런 경우에 귀로 찾을 때도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당량의 과학자들의 이해는 has come to 어디에 온 상태다 이런 뜻이야. 됐어? 어디까지 왔다 이런 의미야. 결국에 외양간 올빼미들을 관찰하는 것까지 왔다. 이 올빼미들이란 녹터널 야행성 새들인데 밥쥐 같은 애들이요. 후자 앞에 끈 도구점 명사 걔네들의 뭐한 미세하게 조율된 히어링이 결국에 오가 오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야행성 새예요. 됐어요? 자, God always locate 찾다 그들의 프레이를 넘어갑니다. 다시 미세하게 조정된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청각이 발달됐대. 박쥐도 그런가? 넘어갑니다. In fact, 사실이야, 정말이야 이런 뜻이야. In fact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했던 말을 긍정할 때도 있고 이해돼? 하여간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아니야 할 때도 있어요. 차 때문에 그래요? 빨리 할게요. 그럼 녹화 들으세요. 시작. 사실 어디에서? 굉장히 깜깜한 실험실에서 올빼미들은 뭐 할 수 있다. 시작. 마우스를 찾을 수 있다. 뭐를 통하여? 청력만으로도. 이해됐나요? 청력만으로도 시각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나 봐요. 자, 넘어갑니다. 문장 위치 시작. 뭐는? 외양간 올빼미는 두 가지 단서를 사용하는데 뭐라 했어? 청력만 사용 안 됐어. 특히 청력 중에서도 두 가지 신호. 됐나요? 그래서 문장 위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신호라고 하고 그 뒤로부터 1번 신호, 2번 신호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여기에 문장 위치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넘어갑니다.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하여, 로케이트 찾기 위하여.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타임이고 두 번째 신호는 소리의 강도예요. 이해됐나요? 자, 타임이라는 건 뒤로 넘어가시죠. 소리가 도착하는 시간, 각각의 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 소리의 강도, 각각의 귀에서 느껴지네. 좀만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unless, 만약에 뭐 한다라면 시작, 그 소리가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이해됐어요? 솔직히 바로 앞이나 바로 뒤는요 양쪽 귀의 중간이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소리는 양쪽 귀 동시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소리 나면 왼쪽 귀에 먼저 들릴 거고 이해돼? 오른쪽에서 딸랑딸랑 하면 오른쪽 귀 first 우선 한쪽 귀에 먼저 소리는 도착할 거예요. 됐어요? 바로 정면의 앞, 바로 정면의 뒤가 아니라면 됐나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위에서 each year 6번에 표현한 이유가 한쪽 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선생님 이거 때문에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하는 거 볼래요? 자, 만약에 올빼미가 이렇게 있어요. 올빼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왼쪽 귀, 오른쪽 귀, 근데 여기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됐어요? 왼쪽 귀에 먼저 소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귀까지 가려면 이 뇌를 통과해서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뇌라는 게 일종의 소리가 왼쪽 귀를 통과해서 오른쪽 귀까지 가는 방해물이 될 것이고 이해돼요? 이 방해물을 거쳐서 오른쪽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도 느려지고 여기에 소리가 이만큼 크게 들렸으면 여기는 조금 더 작게 들릴 수도 있고 시간도 이쪽은 더 가깝고 여기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양쪽 귀에서 느끼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콜. 그래서 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길 바라요. 자, 마찬가지예요. unless 중요합니다. if라고 나와. 7번. 이유는 시작. 만약 뭐하지? 않는다라면 if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다음 줄에는 will을 써야지 되고 reach 도착하다. reach to는 쓸 수 없습니다. 자잘한 문법 신경 쓰시고 31페이지 넘어갈게요. 시작. reachable side 시작.
그것이 어느 쪽에서 온다 할지라도 whichever side, 다른 말로 no matter which side, 그 소리가 어느 쪽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들릴 거야. 어떻게 들릴 거야? 시작. softer on the other side. 이 얘기는 좀 작게 들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다른 한쪽 편에서는. 어느 쪽에서 오면 거기는 조금 더 세게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희미하게 들릴 거야. 그래서 softer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올빼미의 헤드가 아까 방해물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림 그렸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나오는 소프터라는 거는 소리의 강도가 약하게 들리다 해서 소프터예요. 됐어요? 강도 얘기했고요. 아까 1번은요. 먼저 도착한다 한쪽에. 이 얘기는 도착하는 시간이 한쪽 귀는 빠르고 다른 쪽 귀는 조금 느리고. 그래서 1번, 2번에 부연 설명을 했고요. 네? 녹화 중이에요? 네. 오셨나요 혹시? 잠깐만요. 저 이거 하나만 하고 바로 나갈게요. 네, 1층은 못 내려가요. 자, 넘어갑니다. 시작. 9번. These differences. 그래서 이것도 문장 위치 너무 좋아요. 9번. 그리고 문장 위치 아까 좋은 거 몇 번이라고 그랬죠? 9번하고 아까 두 가지 단서라고 말한 거. 오케이. 그 두 부분 문장 위치 너무 좋아요. 이해돼요? 많이 연구하고 말하는 거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찍어주는 대로 외우세요. 갑니다. 이러한 차이점. 시작. 한쪽 귀에 먼저 온다. 따라서 이건 뭐야? 먼저 도착 시간. 다른 쪽 귀는 약간 부드럽게 약하게 들린다. 강도 세기. 따라서 이 차이점 1번, 2번이라고 타임인가? 그리고 강도 세기. 아까는 뭐라고 나왔죠? intensity라고 나왔나요? 이번에는 영어로 magnitude라고 나왔어요. 강도 세기 크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오른쪽 귀, 왼쪽 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살짝 미묘해. minute 이런 뜻이야. 미니트가 아니라 미묘해, 미세한, trivial 이런 뜻이야. but 그러나 시험자 여기는 그냥 서술형 준비도 해야 되고 문장 위치 9번 너무 좋아해요. not too small, too 너무 먼거해서 먼거할 수 없다. 앞에 날씨를 틀면 너무 먼거해서 먼거 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to detect 뭐하고 감지하고 act on 들어갔어. 뭔가에 따라 행동하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자, 누가 for 플러스 목적격 들어간 것까지 문장 배열 신경 써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단어 막 날려놓으면은 뒤죽박죽 해놓으면은 배열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올빼미의 뇌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양쪽 귀의 차이가 존나 크면은 뇌가 인식할 때 너무 색깔이 이해돼?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어찌됐건 아주 미세하다. 그렇지만 아니다. 크게 아니라 보통 미세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단한 뇌는 됐어요? 그 미세한 것도 감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봐. 너무너무 그 차이가 미세해서 뇌가 감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미세해도 다 행동할 수 있다.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서술 알아두시고요. 서술형 9번.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비록 인간의 두뇌가 자, 뭐만큼이나 시작. as. 동등비교에 낫이 붙었어. 뭐만큼 그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야. 열등비교야. 나대자 이자. 됐나요? 뭐만큼. 자, 올빼미들의 것들. 그래서 아울스라는 거는 올빼미들의 것들. 아울이라고 쓰면 안 돼. 아울이라고 쓰면 안 돼. 쓰려면 아울에서 이열스까지 다 써야지. 이해돼? 올빼미의 귀, 휴먼스 이어즈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해가요? 올빼미의 귀가 두 아니라 아예요. 아는 왜 위에 영어로 시작. 미세하게 조정되어져 있다. 솔직히 인간은 청력이 되게 발달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빼미의 귀가 미세한 것처럼 인간의 귀도 로케이션에 미세하게 조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나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뇌도 결국에 양쪽 귀에서 똑같이 그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야. 누구랑? 유사하게. 됐나요? 다음, 그래서 오른쪽에 혹시 모를까봐 한글로 정리해놔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구매들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인쇄의 역할. 여기는 너무 쉬워서 정말 7분 컷. 자, 숭신 7분기에 들어옵니다. 숭신 7분기에 들어옵니다. 시작. 무슨 역할? 이자율의 역할. 뭐 할 때? delaying purchase. 뭐 할 때? 구매를
딜레이하는 것에 대한 이자율의 역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매력, 동그라미 이건 곧 돈이야. 됐나요? 한글 먼저 볼게요. 여기 계속 구매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어려워. 뭔가를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만 원 있으면 만 원어치. 그래서 구매력이 있다. 부자야. 돈이 많아 이런 뜻이고 구매력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구매력은 다 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계속 여기는 구매력과 이자율과의 함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서 이거 알잖아. X축, Y축이 뭐냐에 따라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이게 뭐가 올라간다면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면 됐어?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 즉 돈은 계속 머릿속으로 독해할게. 구매력, 즉 돈은 이해돼? 어떤 능력이 있다.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구매력은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은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 꼬을 수도 있잖아요. 됐어요? 결국 빌려줄 수도 있고 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X축이 뭐냐면 이자율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이해돼? 이자율이 높아지면 솔직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이 돈을 쓰려고 할까 아니면 돈놀이하면서 이자 받으려고 할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돈을 꿔주려고 하고 빌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구매력, 돈 같은 개념으로 보라고. 그리고 이자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돼요?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빌려올까 아니면 조금 덜 빌리고 할까? 조금 돈을 덜 빌려. 왜?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 직접 돈을 꼬아서 살까 아니면 잠깐 참고 기다릴까? 잠깐 참고 이자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던가 나의 욕망을 좀 누르겠죠. 이해됐나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말을 존나 어렵게 한 아주 대표적인 예문이에요. 하지만 이론은 지금 딱 이거 하나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자꾸 돈을 꿔주려고 해. 됐어요? 이거 갖고 내가 물건 사는 것보다 돈놀이하고 싶고. 이해돼? 그리고 오히려 아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꿀려고 했던 사람은 잠깐 멈추게 돼. 지금 꾸면 안 되겠어. 이자율이 너무 세. 차라리 지금 사야 될 물건, 구매해야 될 물건이 있는데 냉장고 다다음 달에 살게 돈 모아서. 돈 꾸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구매력을 잠깐 뒤로 지연시킨다고요. 지금 안 사고. 굳이 내가 이자율이 높은데 돈을 꿔서 살 필요가 없잖아.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 얘기야? 해서 시작. 돈은 결국 구매력을 나타낸다. 됐나요? 그래서 시작.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잘 살 수 있다. 2번 넘어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없다라면 그리고 밑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있다라면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2번 그 사람은 wants to make purchase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싶어 하겠죠. 자동차, 스포츠카 산다고 생각해봐. 그녀는 뭐에 올 수도 있다. 시작. rent 빌려 오다 뭐함으로써 시작. borrowing함으로써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물건, 스포츠카가 사고 싶으면 돈을 꿔올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니 다음 넘어가서 시작. likewise 이와 유사하게 자,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꺼이 지금 내가 스포츠카를 안 사고 다음에 살 거야. 이유는 왜? 돈놀이하기 딱 좋은 시기야. 이자율이 세. 그러면 일단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이 말이야. 구매력을 빌려주다. 돈을 빌려주다. 왜? 나 돈 많으니까. 이해돼? 굳이 그 돈 갖고 스포츠카 2억 원짜리 사지 말고 돈놀이 한다고. 넘어가요. 시작. 4번 들어갑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역할을 뭐든 시작. 이자율에 대하여 플레이되는 역할. 그럼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구매력은 뭐고 구매력은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올 수도 있고 돈은 빌려줄 수도 있고 돈은 꿔올 수도 있고 그 얘기하고 이해돼? 그럼 지금부터 이자율 얘기 한번 내가 꺼내볼게. 이런 뜻이야. 됐나요? 이자율 좀 주목해보래요. 5번 시작. 아마 뭐하는 시작. 뭐하는 것은 포스트폰 뒤로 미루다. 구매를 다음에 한다. 스포츠카 지금 안 사. 다음에 살래. 라는 윌링니스 기꺼운 마음은 결국 왜 지금 안 사고 미뤘을까?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룬다는 것은 결국에 뭐랑 상관된다? 보상의 펑션이다. 왜? 그만큼 보상이 있으니까 스포츠카 안 사고 좀 미뤄도 돼. 이해돼요? 보상
바로 이자율이다. 즉 6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까봐 그에 대한 보상, 이자율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6번, 7번. 6번은 빌려주는 쪽에서 이자율이 높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말해주고 이해돼? 그리고 7번 문장은 오히려 빌려받는 쪽에서 이자율이 높은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빌려주는 쪽에는 구매력이 없는 경우고 빌려받나요? 조금만 더 볼게요. 자, 6번 봅니다. 더 헷갈리겠다. 그렇게 말하면 특히 더 하이엘,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비급 공식, 더 비교급 주어동사 그런데 이즈가 자꾸 생략이 됐을 뿐이에요. 해서 뭐하면 뭐할수록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간에 어떤 사정이 뭐 같다라면 이런 뜻이 아니어도 돼. 그러면 시작. 즉 다시 말해서 reward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안 사고 사봤을 때 무슨 이름이 있냐? 여기서 말하는 보상이란 곧 이자율입니다. 이해돼요? 같은 말이야.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올라갈수록 이해됐나요? and hence 그러므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다음 회사고 이 돈 갖고 이자놀이 해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 뒤로 미루고 현재 그 돈은 구매는 미래로 미루고 지금 현재는 렌드 돈을 빌려준다. 이해돼? 그래서 오른쪽에 한글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실물 리즈닝 이와 비슷한 추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orrowing side, 돈을 빌리는 쪽에도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그래서 문장 위치 됐나요? 똑같은 거 적용돼. 그러면 빌리는 쪽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8번 시작. 우리는 someone 생각할 수 있다. think of A as A를 비로소 여기다 라는 다양한 표현 외우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 시작.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돈이 펀드가 부족한 사람을 as 앞에 끊고 그래서 후부터 펀드까지가 다 someone을 꾸며요. 사고는 싶은데 돈이 부족한 사람 이러면 되는 거야. 알았어?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 아니 돈 없는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as 뭐뭐로서 숨쉬는 옵니다. 뭐로서 having two option.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뭐야? 시작. 시발 한 1억 빌려서라도 저 스포츠카 한번 사봐. 아니면 2번 시작. 차라리 뭐야? 시작. 그냥 뭐하고 얼마 없는 돈이지만 적응 좀 하고 이자율 높을 때니까 이해돼? 차라리 나중에 살까?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옵션이지. 자, 한글로 정리해놨어요. 9번 넘어갑니다. 시작. 뭐 때문에? 빌려온다라는 기꺼운 마음은 빌려받다가 영어로 borrow야. 빌려받다. 렌트는 빌려주다. 그리고 아까 rent, REF는요. 빌려주다, 빌려받다 다 돼요. 그래서 오히려 rent out을 쓸 때만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헷갈렸죠? 정리하셔야지 돼요. 다시 들어갈게요. 빌려받아야 되겠다라는 기꺼운 마음은 즉 빌려받겠다라는 결정은 디펜션 결국 뭐에 달려있어? 비용에 달려있어. 이유는 왜? 이자 많이 내야 되잖아. 빌렸으면. 이자 많이 줘야 되니까 그 비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사이에? 무엇보다도 우선 무엇보다 그 어느 것들 사이에서 중에서도 특히 비용이라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짜리라는 결론을 내릴 확률이 매우 커. 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즉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돈이 없을 때. 됐어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옵션 A는 덜 어트랙티브하게 너에게 appears 다가오게 될 거고 이해돼요? 1번 옵션이 뭐야? 빌려서라도 지금 살까라는 옵션은 더 more이라고 시험지에 나올 거예요. 더 less attractive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그렸어요. 숨쉰 이하면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옵션은 오히려 더 attractive할 거예요. 그냥 나중에 사자. 얼마 안 되는 돈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자 놀이 좀 해보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말이지만 정신을 안 차리면 계속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 꼭 따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숙제가 같이 냈습니다. 꺼주세요.